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주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 그 첫 1년을 통째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눌러두시면 이런 따끈따끈한 자동차 뉴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작년 오늘 정확히 2025년 6월 22일이었어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특별하게 개조된 모델 Y 몇 대가 조용히 손님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그냥 작은 실험 정도로 생각했죠.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라는 게 아직 몇 년은 더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12개월이 지난 지금 그 작은 베타 테스트가 어느새 빠르게 확장하는 상업 네트워크로 진화했고 사람이 운전석에서 감독하는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진짜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처음 오스틴에서 서비스 문을 열었을 때는 정말 엄격한 초청 전용 방식이었어요. 직접 초청장, 말 그대로 골든 티켓을 받지 못하면 로보택시 앱조차 다운로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써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테슬라는 이 플랫폼을 천천히 키워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초청장을 하나둘 더 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차를 타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초기 검증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트위터에 공유했는데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고 다닌 첫 야간 탑승 후기 중 하나였어요. 타본 소감이 부드럽고 편안했고 낮 시간대랑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초기 몇 주 동안 시스템은 사용자 피드백에 정말 많이 의존했어요. 작은 결함들을 하나씩 잡아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엔지니어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계속 손보면서 업데이트를 쉴 새 없이 내놓았는데 그 중에는 도보 길찾기 기능이나 이동 중에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세세한 기능들이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격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첫 달 요금이 진짜 화제였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4 20센트, 그러니까 4.26달러라는 고정 프로모션 요금으로 시작했어요. 이 숫자, 인터넷 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7월 중순쯤 되니까 요금이 $6 90센트, 6.90달러로 올랐는데 이것도 또 밈스러운 숫자였죠. 테슬라가 의도했는지 우연인지는 몰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7월 말이 되면서는 이런 고정 요금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동적 가격제, 그러니까 수요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변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다만 이렇게 구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마일당 비용 자체는 전통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오스틴에서의 시범 운영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네트워크는 첫 번째 큰 지역적 도약을 하게 됩니다. 바로 2025년 8월 1일 로보택시가 베이 에어리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상륙한 거예요. 다만 이때는 요금 구조가 훨씬 높게 책정됐고 안전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손은 핸들에서 떼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스틴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방식이었죠. 9월에는 정말 큰 구조적 전환점이 두 가지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이제 단순한 시내 도로를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상업용 로보택시 차량들이 처음으로 오스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 확장과 동시에 테슬라는 정식 로보택시 앱을 iOS 앱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이용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개 대기자 명단도 함께 도입됐고요. 당시 한 이용자는 9월 1일 오스틴에서 안전운전자가 동승한 로보택시를 탔는데 차량에 로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베이 에어리어 방식과 비슷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그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순간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개념적으로 가장 큰 전환은 2026년 1월 초에 찾아옵니다. 거의 정확히 6개월 동안 안전 모니터 인력이 조수석에 앉아서 함께 다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드디어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첫 무인 탑승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승객들은 완전히 혼자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은 오로지 카메라와 차량 내 컴퓨터에만 의존해서 도심 교통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했어요. 이게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사람이 아예 없는 차에 타고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게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무인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격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매번 들쑥날쑥하게 추정되던 요금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전통적인 상업 요금 모델로 옮겨갔어요. 가장 최근의 요금 인상은 올봄에 있었는데 결국 기본 요금 $3에 마일당 $1 40센트라는 고정 요율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정말 일반적인 택시 서비스랑 비슷한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스틴에서 무인 모델이 검증되고 나니까 2026년 4월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공격적인 확장이 이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댈러스와 휴스턴에서 완전 무인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안전 운전자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순수 무인 탑승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오스틴에서는 6개월간 사람이 타다가 나중에 무인으로 전환됐지만 댈러스와 휴스턴은 그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곧바로 무인으로 출발한 거죠. 이게 테슬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안드로이드용 로보택시 앱도 마침내 출시됐어요. 거의 1년 가까이 iOS 전용으로만 운영되던 게 드디어 끝난 거죠. 5월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 줄여서 FSD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신경망에 대한 자신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무인 야간 운행을 시작했거든요.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을 어두운 야간 도심 환경에서도 테스트해보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조명이 부족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환경은 자율주행 시스템한테는 꽤 까다로운 시험대니까요. 그리고 이번 달, 그러니까 자율주행 운영 가능 구역, 흔히 지오펜스라고 부르는 그 경계가 오스틴 전체 권역으로 확장됐습니다. 이제는 오스틴 메트로 전역에서 무인 탑승 픽업이 가능해진 거예요. 처음에 초청장 받은 몇 명만 타볼 수 있었던 작은 서비스가 1년 만에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로 커진 셈입니다. 이 첫 1년 동안 쌓인 안전 데이터도 짚어볼 만한데요. 연방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드물게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차로에서 로보택시를 뒤에서 추돌한 사례였다고 해요. 즉 로보택시 쪽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개조된 모델 Y가 이 서비스를 1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장기적인 로드맵은 전용 하드웨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처음부터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한 차량 사이버캡이에요. 이 사이버캡은 이미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 라인을 돌리며 출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공개된 공식 문서를 통해서 사이버캡의 세부 사양도 일부 드러났는데 2인승 캐빈 구성 기준으로 최대 허용 중량이 617파운드로 책정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사양 정보들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다음 확장 단계는 지금 제조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FSD 버전 15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버전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전역으로의 대규모 확장은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라스베이거스나 애리조나처럼 향후 확장 후보로 꼽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준비 작업 같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보여준 이 첫 1년의 실전 운영 성과를 보면 단순한 시범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전환이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초청장 없으면 앱도 못 갈던 그 작은 서비스가 지금은 도시 전체를 무인으로 누비고 다음 도시들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변화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1년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아이러브9이 다음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